네, 어제 국회 교육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남국 의원의 교육위 보임 철회를 촉구했는데요. 원래 법사위에서 이해충돌 논란으로 교육위로 바뀐 건데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교육위에는 오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렇게 판단하신 이유는? 금방 사회자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남국 의원이 이제 그 코인 문제로 인해서 법사위원으로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 네. 이렇게 그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신다면 정치 윤리적 측면에서는 교육위원회에 보임되는 것 또한 부적절한 것이거든요. 예. 아시겠지만 교육은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사회나 공동체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올바로 자라도록 가르치는 것도 교육의 중요한 기능이고 역할이거든요. 예. 그럼 교육은 당연히 진실을 가르쳐야 되고 불법이나 편법이나 부도덕함이나 불공정이나 이런 걸 가르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국민 눈높이를 벗어난 정치인들이 교육에서 활동하는 것은 정치 윤리적으로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정치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칙과 덕목을 지키지 않은 정치인이 교육위에서 교육을 논하고 아이들이 올바로 커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학생이나 교사나 학부모들이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김남국 의원이 동료 의원이긴 하지만 이 교육위원회에 오시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렇게 해서 어저께 국회의장과 민주당에 그 철회 요구를 한 것입니다. 방금 국회의장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상임위 조정이 국회의장 권한인데 이게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김남국 의원의 사보임 문제를 의장님하고 네. 물론 이제 이게 김남국 의원도 사실상 이제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의 사보임 재배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의장님과 민주당이 지금 교육과 정치 윤리와의 관계를 너무 가볍게 보고 계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럼 국회의장이 지금 해외 순방 중인데 돌아와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저희 의원님들하고 의장실을 방문해서 예. 의장님께서 해외에서 돌아오신 대로 즉시 철회 조치를 취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저희가 공문도 드렸고요. 철회 조치. 예.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김남국 의원이 갖는 어떤 사안의 심각성이나 교육이 보임의 부적절성을 조금만 생각하신다면 저는 즉시 철회하고 다른 상임위로 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김진표 의장님은 그 교육부총리 출신이세요. 네. 그래서 교육을 좀 더 생각을 좀 해주셨어야 된다. 경제부총리 아니셨나요? 교육부총리도 하셨나요? 경제부총리도 하시고 네. 교육부총리도 하셨어요.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고 저한테도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예. 근데 이번 사안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육이 맥락상 그 말씀이 맞는 거는 같은데 어디로 가야 그러면 윤리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어떤 상임위에서도 지금 그러면 안 받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가 17개 상임위원회가 아마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예. 그게 이제 검찰 수사를 받으니까 법사위원으로 있으면 부적절하잖아요. 예. 그럼 정치 윤리적으로는 이제 교육에 오면 부적절한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금융 관련된 코인 문제를 제도 정책적으로 다루는 부분은 사실 이제 정무위원회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유믹슨 이런 문제가 되는 코인 문제를 게임 관련된 업무를 다루는 거는 문체위고요.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이 법사위나 교육이나 정무위나 문체위를 빼고 다른 상임위로 가면 아무 문제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른 상임위에 꼭 각 상임위마다 무소속 의원을 한 명씩 배정을 해야 된다.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다른 상임위에 계신 무소속이나 비교섭단체 의원님의 양해를 구해서 그 분이 교육위로 오시고 김남국 의원님은 다른 상임위로 가시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소속 의원이 한 명은 있어야 된다라는 건 이제까지 관행이었습니까? 아니면은 룰 같은 건가요? 그거는? 아니 그런 룰은 없습니다. 그런 룰은 없어요? 룰은 없기 때문에 굳이 꼭 여기에 무소속 의원을 배정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나 이런 것이 국회 규칙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사안이 뭐가 더 중요하냐. 일률적으로
거기 무소속 의원이 없으니까 무소속 의원을 배치해야 되겠다 교육에. 예.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냐. 예. 아니면 정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의원이 교육에 배치하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이냐. 이 부분은 지금 김남국 의원의 사안을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지금 국민들께서 국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생각을 한다면 저는 우선순위는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김남국 의원의 교육이 보인 문제는 저는 훨씬 후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국회 윤리특위위원이기도 하셨었는데 과거에 지금 네. 윤리특위 안에서 지금 뭐 출석해서 소명한 다음에 뭐 징계 절차를 진행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네, 결론이 네. 보통 내려집니까?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 그거는 뭐 제가 예측할 수 없고요. 예. 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섣부르게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이제 지금 김남국 의원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는 각각의 관점들이 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제가 단순히 정치적이나 도덕적 비난으로 끝날 사안인지 아니면 이것이 사법 처리나 아니면 정말 국회 중징계 사안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인지는 저는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빨리 김남국 의원께서 진실을 국민 앞에 그리고 국회 윤리특위에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다만 현재까지 나타난 이 코인 투기 사실이나 국회의원이 상임위 활동 중에 이게 공직 수행 중이거든요. 예. 여기에서 코인 매매 활동을 했다는 거는 이제 그 공직 수행 중에 사익 추구 활동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저는 이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어렵다. 사안인데 예. 지금 여기서 잠적한 이후에 잠적하고 침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혹이 더 증폭되고 쌓여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조속히 사실 그대로 말씀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이 코인 매입이나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거나 아니면 이해충돌 사안이 있었다면 저는 정말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김남국 코인 의혹 등을 타개하기 위해서 혁신위를 설치하기로 했다가 이내경 명예이사장을 임명까지 했고 그런데 9시간 만에 지금 사퇴를 해버려서 다시 이제 공공한 처지에 처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민주당은? 저는 일단 김남국 의원 관련된 사안만 이야기한다면 당에 혁신위를 설치하고 이래서 내부적으로 어떤 자정과 쇄신 노력을 하는 건 좋다고 보지만 예. 만약에 혁신위원장을 임명할 만큼의 혁신 의지가 있다면 일단은 이 김남국 의원의 국회 윤리특위 징계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스스로 김남국 의원을 윤리에 제소했거든요. 이게 결국은 자신들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당 출신의 소속 의원이었던 분의 의혹이나 부도덕한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쇄신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사실 윤리특위에서 민주당의 태도는 또 김남국 의원과 똑같이 이리저리 그냥 일단 소나기만 좀 피하고 보자. 이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이런 태도를 보여주면서 당의 혁신위를 구성해서 혁신하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서로 모순되고 배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혁신을 하면 된다. 예,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걸 예. 행동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말이 아니고. 예, 말이 아니고. 국민의힘 이슈 잠깐 짚어볼게요. 이영우 의원 발언이 취소는 됐습니다만 오인에 관련해서는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김기현 대표가 꾸린 비선 조직이면 다행이지만 최악은 김 대표가 패싱된 오인에 이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예. 구체적인 사실이 없는데. 사실이 없다. 예.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예. 다만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그때 오인회를 정책위 의장이나 사무총장이나 여연 원장 이런 분들을 지명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분들을 문제를 가지고 오인회 운운했다면 그건 정말 넌센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주요 실무 당직자들이 모여서 사전에 비공개로 당무에 대한 논의할 수 있죠. 언제든지. 그리고 주요 당무에도 기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판단인데 그것을
최고위원회에 올려서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면 최고위로 가는 거고요. 예. 그 전에 그냥 실무 집행 단위에서 처리할 일이 있으면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비선 운운하고 이런 데는 거는 저는 정당 메커니즘의 이해 부족에서 나온 거고, 오히려 지금 주요 실무 당직자들이 그런 활동을 안 하면 그건 오히려 직무유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당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적인 당직자가 아니더라도 그 자신의 판단을 위해서 비공식적인 정책이나 정무적인 자문그룹을 둘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당무 결정 과정이나 집행 과정에 참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것이 저로서는 이제 알 수가 없는데, 금방 이제 사회자께서 그 천하람 당협위원장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최고위가 누구에 의해서 패싱당한다는 거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공당에서는. 왜냐하면 그 어떤 사안이라도 중요한 사안, 그것이 그 당원 당규상에 명시된 최고위원회 심의 논의 대상이라면 반드시 여기를 거쳐서 가야 됩니다. 이거를 거치지 않으면 그거는 그런 절차나 과정이 무시됐다면 효력도 없겠지만 그 언론이나 당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상식적으로나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 지금 이 부분이. 왜냐하면 당원상에 당규상의 최고위원회 권한으로 명시가 돼 있으면 그것은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절차나 과정이 무시됐다면 당의 모든 기강 자체가 무너져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하여간 저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좀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게 김기현 대표가 패싱된 5인회라면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어떤 사람들의 모임 뭐 이렇게 되는 걸로 이렇게 말을 만드는 거 아닐까요? 글쎄 그렇게 상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그런 모임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정치권이라는 건 3, 4, 5 모여서 논의하는 그룹이 한두 개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어디서 어떻게 논의를 했던지 간에 그것은 김기현 대표가 주관하는 최고위원회 절차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실현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당의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비선이고 최고위를 패싱하고 다른 데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인지, 그게 공당에서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인지를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이죠.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023 KBS 1라디오 연중기회